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은 여론조사의 대가로 공천을 줬느냐입니다.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2022년 1월 17일 경남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신고서입니다. 이틀 뒤인 19일부터 23일까지 5차례에 걸쳐 창원 지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목적으로 시행됐지만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미공표 여론조사였습니다. 네, 이거는 실시된 거로 보입니다. 공표 보도하지 않는 용도의 조사로 후보자나 일반인들이 이제 참고용으로 조사하는 경우. 공표되지 않는 여론조사라 하더라도 실시 이틀 전 의뢰인이 선관위에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해당 여론조사가 김건희 여사의 7시간 통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무속인 논란 등이 불거졌을 때 실시됐다며 윤 대통령 측이 보고를 받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후보가 무상으로 보고를 받았다면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죄에 해당됩니다. 분명한 법 위반 사항입니다. 핵심은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느냐 여부이고요. 명태균 씨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정치 브로커의 이야기를 진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실과 무관한 의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나 아니면 여사의 어떤 그런 공천 개입이라기보다는 지금 욕심 많은 어떤 그런 정치인하고 허풍 있는 그런 꾼 비슷한 사람이 합작을 해가지고 자신의 실속을 챙기기 위해서 대통령님과 여사를 판 그런 사건으로. 명 씨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선관위 차원의 조사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여권 인사들은 명태균 씨가 그동안 미공개 여론조사를 통해 영향력을 확보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 씨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도 당원 56만여 명의 정보를 활용해 대규모 여론조사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역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어서 구혜진 기자입니다. 미래한국연구소가 2021년 10월 19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입니다. 다음 날 한 차례 더 시행한 여론조사까지 합치면 3일간 25만 6,985명에게 전화를 돌려 8,494명에게 최종 응답을 받았습니다. 노정면 민주당 의원은 조사에 활용된 목록에 책임당원과 대의원 분류 등이 나온다며 국민의힘 당원 56만 8천 명의 명부가 활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021년 11월 1일부터 치러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최종 경선을 10여일 앞둔 상황에서 경선 결과의 50%를 좌우하는 당원 유권자를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진 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수십 차례 이루어진 이 비공개 여론조사가 과연 그냥 명태균 씨 혼자 자기 보려고 했던 거냐, 아니면은 국민의힘과 또는 대통령 후보와의 관계 속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민주당은 당원 명부가 명태균 씨에 흘러간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안심번호가 기재된 당원 명부는 당시 내 후보의 캠프에 모두 제공된 것이라며 명단 유출 논란엔 선을 그으면서도 윤석열 후보 측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대통령실이나 윤핵관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명태균 씨의 동행명령장을 집행하기 위해 국회 직원들이 경남 창원 자택을 찾았지만 응답이 없어 동행명령장을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서 정치팀 유한울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2022년 1월 중순에 이뤄졌다는 그 여론조사부터 짚어보죠. 이게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보고됐느냐가 핵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직 이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보고가 됐을 것으로 추측 가능한 정황은 있습니다. 바로 명태균 씨가 이 여론조사 작업을 함께해온 강혜경 씨와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에 통화를 한 내용들인데요. 명 씨는 여러 차례 이 윤석열 후보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정리해달라고 강 씨를 재촉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하여튼 조사 돌리면서 할 때마다 나한테 좀 이야기를 해줘요. 알겠습니다. 작업 다 하고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럼 수정 또 해야 되니까. 네네. 맨날 윤석열한테 보고해줘야 돼. 알겠습니다. 그거 빨리 달라고 그래. 윤석열이가 좀 달라고 그러네. 오늘 다 뽑아줘야 돼요. 윤석열 총장 문자가 왔네. 네, 강 씨는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이 2022년 2월 말부터 3월 8일까지 이 여론조사를 26번 실시해서 매일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강 씨는 또 명태균 씨가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주고 여론조사 비용으로 3억 6천만 원을 받으려 했다고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강혜경 씨 주장부터 좀 보면요. 이 명 씨가 여론조사 비용 3억 6천만 원에 대해 명세서를 만들어서 서울로 갔지만 돈을 못 받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럴 경우 명 씨의 여론조사 보고는 사실상 3억 6천만 원만큼의 기부에 해당하기 때문에요. 이 보고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3억 6천만 원을 나중에 받았어도 문제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윤 후보가 이 여론조사를 의뢰한 게 되기 때문에 그러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공직선거법을 어긴 게 됩니다. 그보다 앞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에 이뤄졌던 그 여론조사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57만 명 당원 명부가 어떻게 유출됐느냐. 여당도 조사를 하겠다고 나섰던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오늘 당시 당 차원에서 이 안심번호로 된 당원 명부를 선거에 활용하라면서 경선 후보 캠프들에 제공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럴 경우 이 위법의 소지가 있느냐가 문제일 텐데요. 선관위는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만큼 법 해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두루 들어봤는데 이렇게 당에서 허용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합니다. 다만 당시 후보들 중 어느 쪽에서 이 명부가 명 씨에게 흘러 들어갔고 또 그 결과는 누구에게 보고됐는지 이 부분은 밝혀져야 할 문제인데요. 네. 야당에서는 이 역시 윤석열 당시 후보 측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는 JTBC에 이 다른 후보를 지목하기도 했는데요.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각 캠프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진상조사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네, 뭐 그 부분은 진상조사 결과도 함께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대통령실 해명은 무슨 일 하는지 모르는 분의 조언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거였는데 여권 관계자들 얘기만 들어봐도 명태균 씨를 무슨 일 하는지 모르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 의문이 들던데요. 네, 이 명태균 씨 의혹이 터진 이후에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이야기를 들어본 걸 종합해 보면요. 이 오늘 나온 것처럼 명 씨가 미공표 여론조사를 돌려서 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 정치인들에게 접근을 했고 그걸 바탕으로 조언을 했던 건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명 씨에 대해서 단순히 조언을 해온 사람 중 하나라거나 또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게 이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권에서 나온 설명이었는데요. 오늘 제기된 의혹에선 이 현행법 위반 가능성까지 나온 만큼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통령실 여기에 대해서 뭐 그 이후로 추가로 해명이 나온 건 없는 거죠?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한울 기자였습니다.